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빗 MEP 강좌 두 번째 시간 뷰입니다. 이 강좌는 2학년 이상부터 들으실 수 있죠? 2학년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뷰는 레빗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캐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캐드는 단일 뷰잖아요. 근데 레빗은 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은 뷰를 보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캐드와 레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에 대한 개념은 먼저 꼭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캐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을 그린다라고 하면 1층 따로, 2층 평면 따로, 3층 평면 따로, 또 단면도 따로 그리죠. 이렇게 각각의 개별 파일에 그 층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한 파일에 옆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죠. 캐드는 그 검은 화면에서 보이는 그 뷰 하나가 다잖아요. 근데 레빗은 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3층짜리다 하면 한 통합 모델을 생성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동을 뷰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캐드처럼 층별로 각각 개별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뷰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1층 평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뷰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뷰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3층 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3층에 해당하는 높이값만큼만 뷰를 만드셔서 그 뷰에서 3층 모델링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레빗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레빗 2017 버전이고요. 레빗 프로젝트, 레빗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평면 뷰예요. 이거 지금 여기가 리본 메뉴고 여기 속성이랑 프로젝트 탐색기를 제외한 이 도면 영역, 이 도면 영역 하나하나를 뷰라고 하고요. 이거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원하시는 그 뷰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리본 메뉴에 그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여서 드로잉 하시면 되고요. 작업하시다가 여기 단면을 확인을 하시려면 단면을 하나 생성을 하세요. 그러면 이 하늘색 점선 박스 보이나요? 이 범위만큼 뷰가 생성이 된 거예요. 얘를 줄이면 이 뷰에 대한 범위도 같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뷰 범위는 쉽게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T를 눌러서 여러 뷰를 보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캐드는 단면을 만들려면 일일이 그려야 되는데 레빗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면 버튼만 클릭해서 단면 뷰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나오죠? 여기 뷰 조절 막대에 보시면 이 상세 수준을 조정을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세 수준은 MEP 요소를 단선으로 볼 건지 아니면 복선으로 볼 건지 그거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쪽 뷰를 끊고 그 뷰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에 대한 뷰 범위는 이 지금 사각 여기 하늘색 점선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점선 박스 안이 이 단면 뷰의 뷰 범위고요. 이거는 요 단면 뷰 내에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에서는 깊이에 대한 건 수정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단면 뷰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단면 뷰에서는 이 깊이에 대한 거를 조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 평면 뷰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똑같이 평면 뷰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3층 평면도다 했다고 3층 전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3층 중에서도 높이를 그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이 뷰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 뷰 범위는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여기 뷰 레인지 보이시나요? 뷰 레인지에 보시면 탑, 바텀 이렇게 있죠? 지금은 기초 강의니까 요 컷 플랜이랑 뷰 뎁스는 그냥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컷 플랜은 탑이랑 똑같이, 뷰 뎁스는 바텀이랑 똑같이. 지금 보시면 뷰 높이가 레벨 1의 바닥으로부터 레벨 1의 3800 높이까지만 보이게끔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3800까지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델링을 4000 레벨에 하면 이 모델은 보실 수 없어요. 볼까요? 레벨을 4000. 그러면 미리 보기도 안 나타나죠? 그러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이 뷰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요. 왜냐면 작성한 모델이 이 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원하는 요소를 포함해서 보겠다 하면 이 뷰 범위를 그거보다 높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패밀리를 불러왔을 경우도 패밀리가 기준 높이의 하단으로 그려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HBM이나 이런 거는 상단을 기준으로 하죠. 아니면 천정 하부에 붙는 것들, 이런 거는 패밀리 기준을 이 상단으로 하는데, 그거를 여기 평면에 로드를 하면 기본값이 0이에요. 불러오는 레벨 기본값이 0이에요. 그러면 0보다 하단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럼 이 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 범위에 대한 개념을 못 잡으시면 패밀리를 로드를 하거나 모델링을 하실 때 요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 이제 슬슬 열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뷰 범위에 대한 거는 꼭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레벨 3 레벨이더라도 뷰 레인지를 지금 레벨 1이더라도 뷰 레인지를 3층으로 해놨다. 그럼 3층 객체가 보이는 거예요. 1층 평면도라고 해서 1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뷰 속성의 뷰 레인지에 설정한 그 범위만큼만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뷰를 생성을 하시면 이 뷰에 대한 뭐 색상 같은 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덕트나 이런 것들이 색상이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 색상을 지정을 하는 방법은 단축키 VV를 누르셔도 되고요. 뷰 탭에 가시면 비지빌리티 그래픽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단축키는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VV 누르시고요. 여기서 필터스라고 보시면 여기서 원하는 조건을 추가를 하고, 요거 만드는 거는 일단 이번에는 생략하고요. 이거를 만드시면 이 조건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에 어떤 조건으로 필터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준 조건 중에 원하는 것만 로드를 해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촌스럽게 해놨네요.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채우기 설정이 아니라 여기 선 색깔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이 없어지고 선 색깔만 지정을 하죠. 레빗에서 주석을 계속 달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어떤 공종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시스템으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구분해서 도면을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각각 뷰마다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뷰 조절 막대나 여기 뷰 속성창 여기서 지정하는 거는 이 뷰에서밖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그 색깔을 바꿨다고 해서 이 3D 뷰 가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이 VV 속성이나 여기 뷰 조절 막대에서 지정한 속성은 이 하나의 뷰에서밖에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필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뷰를 여러 개 생성할 때마다 각각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 네, 각각 다 지정을 해둬야 돼요. 그 뷰에 대한 속성은 그 해당하는 하나의 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뷰마다 다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번거롭다. 이거 언제 그 많은 뷰들을 다 일일이 설정하냐 이러시면 이거를 뷰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뷰 템플릿이 있죠. 여기서 크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뷰를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이 뷰 템플릿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떤 속성들을 뷰 템플릿에 포함할지 포함하기 싫은 항목들은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게 템플릿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원하시는 다른 뷰로 이동을 하셔서 이번에는 크레이트가 아니라 어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뷰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뷰를 동시에 선택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해놔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건물 중에서 MEP 요소만 보이죠? 진하게 보이죠? 이 건축들은 흐리게 보이죠? 이게 여기 뷰 속성에 보시면 여기 분야가 메케니컬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건축으로 가면 건축 요소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MEP는 보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MEP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분야를 그 설비나 전기로 변경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다 같이 보겠다 그럼 코디네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에 있더라도 이 뷰를 잘라서 볼 때는 이 건축하고 간섭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따라 뷰가 표시되는 그 공종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3D 뷰는 뷰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냐? 아까 기억나시나요? 단면 뷰 어떻게 지정했는지? 단면 뷰는 그 사각 박스를 끌어서 뷰 범위를 조정을 했었죠. 그리고 평면 뷰는 그 뷰 높이, 뷰 레인지를 지정을 해서 뷰 범위를 지정을 했었죠. 그럼 3D 뷰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뷰 속성에 가시면 여기 섹션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면 박스인데요. 이 무슨 색이야? 이게 하늘색인가요? 파란색인가?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얘도 똑같이 단면 그 범위 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범위만큼 잘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이 3D 뷰 같은 경우는 평면 뷰랑 단면 뷰로 작업을 하실 때 같이 검토용으로 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평면 뷰 하나, 단면 뷰 하나, 3D 뷰 하나 이렇게 같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평면에서만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덕트를 모델링 하더라도 이게
위치는 정확히 맞다고 하더라도 높이 값이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 단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3D 뷰를 같이 펴놓고 이렇게 세 개의 뷰를 같이 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3D 뷰를 이 작업을 하는 위치에 맞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뷰 큐브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평면 뷰라든지 단면 뷰라든지 지금 작업 중인 그 범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그 뷰 범위에 지정된 것만큼만 이렇게 요소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섹션 9네요. 그러면 섹션 9로 이동하시면 이 뷰에 지정된 범위만큼 이렇게 보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뷰들은 이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이 프로젝트 탐색기의 뷰스라는 곳에서 모든 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없죠. 이게 필터가 적용돼서 그런데요. 이 뷰가 너무 많으면 보기 힘드니까 작업한 뷰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그룹핑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뷰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어디에 작업 중인 뷰인지, 뭐 시트용인지, 작업용인지, 전기 작업용인지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그 많은 뷰들을 관리를 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뷰스를 우클릭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선택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올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만들어진 뷰들이 이렇게 타입별로 평면 뷰, 3D 뷰, 단면 뷰 이런 타입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꽤 많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뷰라도 공종별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한 레벨에 관리를 하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이거를 한 파일에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건축 그룹 따로, 구조 그룹 따로, 설비 전기 그룹 따로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도 공조 배관 따로, 뭐 소방 배관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설비 내에서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한다. 그러면 뭐 이름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영이 해서 이렇게 그룹핑하고 넬름이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서 그 사람이 작업할 뷰는 그 뷰에서만 본인이 만든 뷰를 본인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그룹핑 방법은 이 뷰를 우클릭하셔서 여기 시트를 클릭하시면 새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뷰에서 뉴를 클릭하시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터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는 필터가 지정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필터는 지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숨길 목적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여기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레벨로 할 건지 아니면 공종별로 할 건지 그 다음에는 뭐 이게 그거예요. 그 평면, 단면, 3D 뷰 그걸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안에서도 여러 뷰가 있을 때 정렬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뷰 이름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룹핑을 하고 정렬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가능하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거 만들어진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룹핑이 됐죠. 근데 이 그룹핑이 너무 많으면 이 들어가서 찾아가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조정을 해서 그룹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설명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번에는 개념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레빗 MEP 활용서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 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